여기 이제 배울 거는 3장이고요. 3장 이름은 리지드 바디. 제목이 꽤 기네요. 네. 우선 리지드 바디라는 거 설명을 하자면은 리지드라는 게 뭐 단단하고 뭐 굳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리지드 바디라는 말을 쓰냐면은 우선 리지드라는 거는 변형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공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공학적 역학에서 리지드는 변형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럼 변형이 있는 바디는 뭐라고 하냐? 그건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에서 배우겠죠. 이제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정력학에서 다루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변형이 없는 거랑 가만히 있지만 변형이 있는 거랑은 서로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변형이 없는, 그 다음에 바디라는 거는 부피가 아까 앞에서는 파티클이라고 해서 한 점에 가해지는 힘만 했는데 이제는 부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형상을 가진 그런 물체에 여러분들이 힘을 주었을 때요. 힘을 주었을 때 변형은 없습니다. 변형이 있다면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되고요. 우선 이게 조금 순서가 뒤집힌 것 같은데 무게중심을 여러분들이 뭐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참에 설명을 하자면은 그냥 전체 원래는 이 물체가 전체 질량이 분포되어 있는데 걔를 하나의 점에 모여 있는 걸로 대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는 모든 질량들을 다 합쳐줘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하나의 점으로 모여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2장에서 배웠던 파티클과 좀 관련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를 이번 장에서 배울 거냐면은 뭐 무게중심이 아니더라도 어떤 점으로 어떤 식으로 반대 방향이랄까요? 어떤 식으로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걔를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 물체 전체에 대해서 어딘가에 힘이 가해지고 있을 때 그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얘는 어떤 힘과 어떤 모멘트가 가해지고 있다라고 간략하게 모아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3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고요. 그러면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떤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고 여기는 고정돼 있다고 할까요? 네, 고정돼 있다고 칩시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힘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결국에 궁금한 건 여기 벽에 고정된 쪽이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가해지냐면은 정력학 문제로 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힘을 주지만 얘는 가만히 있어야죠. 네, 가만히 있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줄 거고 그 다음 그리고 요거로 의한 모멘트가 있으니까 얘가 이쪽에 버텨주는 모멘트가 있어야겠죠.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 힘과 이 모멘트와 이쪽에 가해지는 힘이 다 더해지니까 우리가 평형이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이거 말고 누군가가 여기에서 힘을 같은 크기로 줬다고 칩시다. 같은 크기로 주면은 여기 반대 방향 힘은 그대로여야 되는데 모멘트는 얘로 인한 모멘트가 지금 작용하는 거리가 반절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모멘트가 얘로 인한 모멘트는 반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큰 모멘트였는데 반절짜리 모멘트만 여기 작용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이 힘의 반절짜리를 또 더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해졌을 때 여기 힘에 대해서 그러면은 힘은 또 늘어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모멘트는 2배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3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렇게 어떤 큰 물체에 대해서 그 물체 안에서 어디에 힘이 가해지고 있을 때 얘네를 다 합쳐서 하나의 힘과 하나의 모멘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그러면 리지드 바디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끝에를 여러분들이 힘을 줄 때랑 중간에 힘을 줄 때랑 물체에 변형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힘을 줘서 물체를 꺾으면은 이 뒤쪽은 힘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변형이 없을 건데 여기에다가 같은 크기의 힘을 줘서 꺾으면은 변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뿌리부터 끝까지 다 변형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변형하는 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형은 없다라고 하는 리지드 바디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지드 바디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달성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트랜스미시빌리티. 전달성이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물체에 어떤 힘이 가해지고 있을 때 그 힘의 작용선을 따라서 이 힘을 어디에 작용하는 걸로 치든 이 물체에 가해지는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뭐 물체 바깥으로 가는 건 좀 오버한 감이 없진 않지만은 어쨌든 그 힘의 작용선을 따라서 작용선 어디에 갖다 여러분들이 붙이든 이 물체 자체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걸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전달성의 원리고 이런 식으로도 쓰는데 이제 물체 길이 방향으로 혹시 힘을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미나 여기에서 미르나 정력학적 관점에서는 똑같을 거다라는 거죠. 뭐 동력학 관점에서 봐도 똑같긴 해요. 가해지는 힘의 방향을 따라서는 얘가 여기서 작용하든 여기서 작용하든 어디서 작용하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옮겨도 된다라는 거죠.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기로 힘 F를 줬다. F라고 있네요. F를 줬다 칩시다. 그러면 이 물체가 정력학적 관점에서 가만히 있으려면은 어딘가에서는 똑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R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근데 서로 완전히 상쇄가 돼서 물체가 안 움직여야 돼요.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려면은 같은 방향 상에 서로 반대 방향에 힘이 있어야 얘가 안 움직이겠죠. 만약에 같은 방향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R이 몰고 있으면은 뒤에서 바로 배우겠지만은 얘는 모멘트가 발생해서 이렇게 휙 돌거든요, 물체가.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나 아니면은 F가 1로 오든 간에 어쨌든 이 선상에서 움직인다면은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 전체 물체에 가해지는 이미 F라고 써버렸는데 힘의 합은 이걸로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얘는 0으로. 근데 이거 F랑 R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어떤 점에 작용하는 F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이 선상에 있으면은 둘이 더해서 0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안 움직이는 거는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가 여기에서 작용하든 여기에서 작용하든 물체 입장에서 보면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작용선에서 어긋나 있을 때 아까 얘기를 잠깐 했던 작용선에서 어긋나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F죠. 얘가 이제 없고 작용선에서 어긋나서 가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은 힘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요. 힘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F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힘이라고 씁시다.
이거는 똑같은데 작용선에서 어긋나 있으면은 그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모멘트가 발생을 하죠. 모멘트긴 말로는 모멘트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힘으로 인한 모멘트라고 써요. 원래는. 그러니까 힘 말고 다른 물리량들이 있겠죠. 뭐 운동량이라거나 가속도라거나 그런 것도 가속도로 인한 모멘트라고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는 쓸 수는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동력학이든 정력학이든 그냥 주로 다루는 거는 힘의 모멘트이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모멘트라고 하면은 힘의 모멘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걔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점을 O라고 하면은 모멘트 지금 F에 대한 힘은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데 그 거리가 작용선에서 F의 작용선에서 R만큼 떨어져 있어요. R이란 벡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R이라는 벡터만큼 떨어져 있는 점에서 리액션 포스, 반작용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다면은 이 거리만큼 떨어져서 얘로 인한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힘의 모멘트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구하는 거야 뭐 저번에 벡터 거기서 얘기했었잖아요. 벡터 복습에서. R이 X, Y, Z라고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고 F는 심 벡터니까 Fx, Fy, FZ라는 방향 성분들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행렬값을 구하는 과정을 그대로 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상세한 내용은 벡터 복습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서 어떤 축선에서 벡터 R만큼 떨어져 있는 벡터에 대해서 어떤 힘이 가해지고 있을 때 그로 인한 모멘트는 그러면 여기 O라는 점 상에 힘 F가 가해지고 있잖아요. O라는 점을 지나는 선에서 F가 가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F로 인한 모멘트는 얼마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F는 애초에 여기에서 R만큼 떨어졌다는 게 뭐 이 방향일 수도 있겠죠. 여기 이미 여기 R을 썼으니까 Q라고 합시다. R 앞이니까. Q라는 벡터만큼 떨어져 있는 점에 F가 가해지고 있다고 하면 F로 인한 모멘트는 이렇게 계산은 돼요. 식은 쓸 수 있는데 이 외적 아니면 크로스 프로덕트의 특징은 같은 방향의 애들을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 그 결과는 0이 나와요. 같은 방향끼리. 그래서 지금 F 힘이 작용하는 선상에 점 5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5에서 F가 가해지는 위치까지의 벡터를 Q라고 했을 때 F하고 Q는 서로 같은 선상에 놓이잖아요. 그러면은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인 세타 원래 n이라는 거 구해주죠. 따로. 식 혹시 기억 안 나시면은 찾아보세요. 그렇게 돼 있을 때 얘랑 얘가 0이 아니더라고 해도 사인 세타 두 벡터끼리 이루는 각인데 F랑 Q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은 세타가 0도겠죠. 그 다음에 F랑 Q가 반대 방향을 보고 있으면은 세타가 180도예요. 근데 뭐를 하든 간에 사인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방향끼리 보고 있으면은 얘는 0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선상에서 R이 이게 아니라 여기 5에 대해서 R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까 얘랑 값이 같을지 다를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해보면 알겠지만은 값이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원점으로 놓든 간에 그 점에서 떨어져 있는 알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가해지는 힘으로 인한 회전 모멘트는 똑같게 나온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주는 게 이퀴벌런트 시스템 오브 포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 뒷부분은 잠깐 잘랐다 가도록 하겠습니다.